출장길의 필수 코스인 공항 내 물가는 이미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생수 한 병, 3불이 넘어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마중리입니다. 얼마 전 한 유튜브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김치를 예쁘게 잘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희 집에 가끔 손님이 오시는데 김치를 예쁘게 담아내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 보았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김치에 무를 좀 추가해서 양을 불려보도록 할게요. 202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설렘도 잠시,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도 높은 관세 정책과 서슬퍼런 이민 정책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거리마다 살기 힘들다는 한숨이 섞여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2026년을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의 눈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미국의 진짜 물가와 팍팍해진 삶의 풍경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지금의 미국은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 여전히 기회의 땅일까요? 아니면 그저 버텨내야 하는 생존의 현장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코로나 이후 미국 현지 물가는 30% 이상 상승한 상태이고 체감으로 느끼는 현실은 좀 더 냉정합니다. 얼마 전 저는 올해 첫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장 때 50불의 식대를 지급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금액이면 아침에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점심을 간단하게 햄버거로 때우고 저녁에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곁들인 근사한 식사가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혹시 2024년에 큰 뉴스였던 18불의 빅맥 세트 논란을 기억하시나요? 커네티컷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빅맥 세트가 17불 59전에 팔린 영수증 사진이 SNS를 뜨겁게 달구며 그리드플레이션 비판이 쏟아졌었죠. 맥도날드는 미국 서민들을 위한 곳인데 이제는 치킨 전문점이나 일반 레스토랑 점심 메뉴보다 비싸졌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고속도로 중간 휴게소라는 점과 미국 전 지역 매장이 18불을 받지 않는다는 해명과 함께 가격을 조금 내렸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했어요.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10불 이상 지불해야 하죠. 저녁 식사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멕시칸 요리 파지타를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 전에는 도시 외곽 지역 식당에서 14불 정도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메뉴를 21불에서 23불을 청구합니다. 여기에 맥주 한 잔 그리고 팁까지 더하면 50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Seriously? 이제 출장지에서 식당에 앉아 느긋하게 식사를 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고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식당 음식을 투고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를 사들고 호텔방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 된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 포장 주문조차 마음이 편치 않아요. 결제할 때 카드 단말기를 내미는 종업원의 눈길을 피하기 어렵거든요. 손님의 터치를 기다리는 화면에는 15%, 20%, 심지어는 30%의 팁 옵션이 버젓이 떠 있습니다. 서빙을 받는 것도 아닌데 단말기를 누르는 제 손가락을 지켜보는 종업원의 시선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팁 버튼을 누른 적도 있죠. Seriously? 출장길의 필수 코스인 공항 내 물가는 이미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생수 한 병, 3불이 넘어요. 게다가 식당 음식 가격은 외부보다 20% 이상 비쌉니다. 여기서 드리는 조금은 특별한 팁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공항 내에서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한 끼가 스타벅스의 샌드위치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지가 된 현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That's a lie! 뉴욕 인근 한인타운, 뉴저지 포트리의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지인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오랜만에 들른 칼국수집의 가격표를 보고 저는 내심 경악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이 이제 18불입니다. 점심 한 끼에 20불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칼국수는 그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단품 메뉴라는 거죠. 식당 주인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식자재 값, 인건비,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렌트비까지 감당하시려면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특히 고기값은 우리네 식탁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코스코나 마트 장바구니에 소고기 한 팩을 담기가 무섭습니다. 요즘 미국 가정에서는 소고기는 쳐다보기도 힘들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연명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아요. 미국에 살면 소고기 정도는 실컷 먹는다는 말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 뉴욕 시민들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My friends, we have toppled a political dynasty. In this moment of political darkness, New York will be the light. 올해 1월 1일 취임한 인도계 우간다 이민자 출신 조한 만다니 뉴욕시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의 핵심 공약은 바로 affordability, 즉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Focus on that affordability as being something that is meeting this moment in time. And I'm looking forward to sitting down with both of them. 평범한 시민의 소득으로 주거비와 식비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의 외침은 뉴요커들의 자발적 선거 참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미국의 경제 지표니 정치적 해석보다는 저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올해 초 다행히 저희 회사는 연봉을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 폭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 실망감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생각을 고쳐먹어 봅니다.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직 우산 아래에 있는 셈이니까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이제 정말 허상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막연한 꿈과 희망은 잠시 접어두고 적어도 특별한 날에는 돈 걱정 없이 가족들과 마음 편히 외식할 수 있는 그 평범한 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미국 땅에서 버티고 살아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감당할 만한 하루가 되길 빌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